안녕하세요. 추클래스 추추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녹화는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영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 처음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꼭 해내겠다는 이 도전적인 마음으로 힘들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봐주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촬영을 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예능의 순간이 있는데, 싱어게인의 59호님이 노래를 하나, 세월이 가면을 멋지게 불렀거든요. 그리고 나서 백지영 가수님이 얘기하는 순간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불렀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멘트가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촬영이라는 분야도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촬영을 하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점점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디지털 시대에 사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촬영이라는 걸 하게 되면 카메라를 쥐어주면 이렇게 막 달려가서 눈에 보이니까 막 찍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100명이 그러고 있으면 한 명은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촬영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촬영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르게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디자인대학교 입시 감독관 하러 이제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한 장의 그림을 4시간 동안 그리는 건데, 고사가 딱 시작하니까 그 25명 중에 23명은 막 스케치를 그림에 막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손이 바쁩니다. 그 바쁜 시간 동안 막 이렇게 하려고. 근데 한 2명 정도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친구들은 이렇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한참 들여다봐요. 그리고서 연습지에다 이렇게 스케치를 좀 하고 한 20분, 30분 정도 남들보다 좀 늦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4시간이 다 끝난 결과를 봤을 땐 그 태도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촬영이라는 것도 생각을 먼저 하고 그리고서 컨셉을 잡고 아이디어를 넣은 다음에 셔터를 누르는 일, 이게 저는 촬영의 기본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디지털만 하시는 분들에게서는 그런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의 확장성으로 AI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는가, 결과적으로 촬영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촬영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클래스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컨셉과 기획을 잡는 일이에요. 저는 처음 장편 영화를 찍고, 아카데미에서 만든 장편 영화 제 처음 작품이거든요. 태어나서 미안하라고. 그거를 찍고 나서 어찌됐든 커뮤니케이션의 실패로, 특히 감독과의 뜻이 맞지 않는 이유로, 그렇다고 우리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그 감독을 탓하거나 다른 팀을 탓할 게 아니라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 때문에 작품이 좀 이렇게 만족스럽게 나오지 못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의 졸업 작품이다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저한테 또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몰라서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결국 그 한 배를 탄 팀원으로서 우리가 협조하지 못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자책을 많이 했고, 진짜 한강물에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순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장편 혹은 두 번째 작업부터 제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PPT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PPT를 만들고 있고요. 그 프레젠테이션을 만든다는 일은 뭐냐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때 내 생각을 정리하는 방향으로서의 도구도 필요한 뿐이지만, 더 제가 의미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 우리 쪽 일은 그 영화를 만든다거나 영상을 만든다거나 이런 일들은 결국은 공동 협력 작업이거든요. 공동 창작 작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늘 여전히 숙제이고, 그리고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PPT가 그런 측면에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클래스에서. 혹은 제가 다른 강의 자리에서 매번 얘기하고 있는 게, 생각을 정리하고 각자가 PPT를 준비해서 자유로운 환경에서 직책 이런 걸 다 떠나고 그냥 작품을 만들겠다는 의미 하나로 그냥 여러 명이서 프레젠테이션 해서 내 생각을 얘기하고, 그 생각이 좋으면 우리가 같이 한 팀으로서 그 생각을 취하고, 그 생각이 감독의 뜻과 혹은 나의 뜻과 혹은 그런 게 팀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또 하나의 아이디어로 버리고 자유롭게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게 정말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얼른 한국도
그런 문화가 더 갖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지가 이제 한 16년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6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촬영을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촬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찍는다는 것의 기본은 바로 그 아이디어의 싸움입니다. 제 채널의 특성상 기술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획을 하는 사람, 마케팅하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그 생각하는 과정에 대해서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그 브랜드 A to Z라고 있어요. 거기 박재현 대표님 것도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그렇듯 저는 영화를 창작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공간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또 영감 많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힘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그분 채널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작품은 선정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을 제일 먼저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2024년도에 방영된 TVN의 아름다운 우리 여름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을 제일 먼저 얘기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저한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생각하면서 혹은 지내오면서 제가 가진 철학도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20대 때 가졌던 촬영에 대한 생각, 30대 때 가졌던 촬영에 대한 생각, 그리고 40대, 그리고 40대 중후반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때 생각들이 조금씩 바뀔 때 제일 지금 현재로서 영감을 많이 받고 있는 생각들이 가장 많이 투여된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작품은 정다영 감독님의 연출작입니다. 그 전에 복숭아 누르지 마시오라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때 처음 만나서 작업을 같이 했고 감독님과 함께한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과 처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성향과 어떤 취향과 뭘 좋아하는지 더 잘 이해하는 상황에서 만든 두 번째 작품이고 감독님이 원하는 세상을 더 잘 구현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재밌게 했던 작품이고 이 결과가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의미가 좀 다르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작품을 만들고 나면 연락들이 와요, 저한테.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간혹 어떤 분들이 영화 잘 봤습니다, 촬영이 좋았습니다, 조명이 좋았습니다, 영화 좋았습니다, 뭐 드라마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혹 개별적인 제 지인들로부터 오는 연락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아름다운 우리 여름은 조금 달라진 세대적인 분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인스타 메시지나 페이스북이나 그 다음에 트위터 X 같은 곳에서 이 피드들이 계속 날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보통 작품이 오픈하고 나면 이제 한두 달 정도 개봉을 하거나 혹은 방영되면 그 방영되는 시간 외에는 그 뒤로까지 연락이 닿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름다운 우리 여름은 지금 최근에도 들어가면 계속 그걸 좋아하고 언급하는 팬들이 있을 만큼 전 그 반응이 너무 재밌고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간혹 어떤 이런 자리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그 아름다운 우리 여름을 좋아해주는 팬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촬영 감독을 했지만 너무나도 힘이 되고 기쁜 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소통도 오히려 재밌네 라는 의미를 안겨줬던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여름 타이틀이 있고 그 밑에 시네마토그래피 앤 라이팅 컨셉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촬영하고 조명을 같이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처음 영화를 찍을 때 그때 이제 조명 감독님을 찾았을 때 못 찾았던 경험도 있고, 근데 그러기보다 제가 조금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읽거나 시나리오를 보거나 대본을 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스크린 혹은 화면에서까지 펼쳐져서 관객들 마음까지 그대로 전해내는 그 이상적인 제 마음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촬영하고 조명을 같이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영향이 뭐냐면 황기석 촬영 감독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도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미국 시스템을 한국으로 가져오신 촬영 감독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촬영 감독으로서 이제 조명을 같이 컨트롤하고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에 저도 롤모델이 하나 생겼고, 그리고 그분처럼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촬영하고 조명을 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촬영하고 조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산업에서 이 촬영과 조명을 같이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부분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 창작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그냥 한 가지 사례로 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촬영이라는 거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고,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T값입니다. 노출, 조리개 수치라고 하죠. 그 T값을 몇을 놓을 거냐, 결국은 그 결정권을 하는 사람이 저는 촬영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꼭 정답이 아니고, 예를 들어 그 현장에서 노출을 잡는 사람이 촬영 감독이 됐던, 조명 감독님이 됐던, 아니면 촬영팀 퍼스트가 됐던, 그 누군가의 시선으로 계속 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저는 촬영 감독은 노출을 결정하는 사람, 그리고 T값에 이렇게 자기가 수치를 놓는 사람, 그게 촬영 감독의 가장 큰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024년 4월 7일 날 이 페이지를 처음 쓰게 된 거고, 아마 거의 프리를 시작할 때 이 페이지를 썼던 것 같아요. 보통 첫 장까지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시간이 갖춰져서 그냥 그날의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한답니다. 그리고 촬영은 아마 6월 중하순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회차를 찍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서 7월 초까지,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작업한 기억이 나네요. 자, 제 첫 PPT에 처음에 제가 적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누구의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결국은 스토리라는 거는, 이야기라는 거는 결국 캐릭터가 존재하고, 그 캐릭터가 누구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이야기의 속성의 기본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카데미 다닐 때 그 최시한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났거든요.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가르쳐 준 게, 그분은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한 그 강의를 하시는 그 교수님이셨어요. 지금 이제 은퇴해서 그 스토리텔링 아카데미를 따로 운영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분에게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무엇인지,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웠는데, 그분이 했던 가장 큰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야기의 형태는 주인공의 한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멀티 캐릭터, 멀티폼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구전으로 이야기를 전하든, 책으로 이야기를 전하든, 아니면 이런 영화나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하건, 혹은 노래 가사의 스토리를 전할 때도 결국 중요한 건 화자가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물 중에 누구의 이야기냐라는 것을 정하려면 그럼 누구냐라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누구가 느끼는 세상에 대한 감정, 혹은 풍경, 혹은 상황들을 우리가 시청자들이 그 누구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느꼈을 때, 그때 우리는 공감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감이 되는 작품이 많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작품이 진짜 내 이야기 같다, 내 노래 같다, 혹은 내 상황 같다, 이런 식의 공감이 일어나고 우리는 좋은 작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의 공통점들을 보면 캐릭터가 확실하고 주인공이 한 명이고, 그 주인공의 세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조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커가 한국에서 되게 특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조커라는 캐릭터를 알게 됐고, 그 조커가 느끼는 세상의 불합리함, 부조리함, 자기가 봤을 때 편견들을 그대로 잘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잘 연출하고 구성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게 되는 작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누구의 이야기냐, 이런 거를 좀 따져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우리 여름은 아름다운 우리나라라는 4명의 친구들과, 그리고 여름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여름이를 주인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드라마의 대본들의 요즘 경향은 멀티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그 개별 씬마다의 주인공이 따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 주인공의 품격, 주인공의 시선, 주인공의 앵글을 촬영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런 식으로 정하는 겁니다. 제가 그 암수살인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황계석 촬영 감독님이 A캠이고 제가 이제 B캠으로 이제 처음 나가서 상업영화 현장에서 촬영을 하는데,
이제 인서트를 이제 감독님 저보고 좀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감독님은 다른 현장에 다른 큰 셋업을 준비를 하러 가셨고, 그 남는 짜투리 시간에 제 연출 감독님과 함께 제가 이제 보조 출연자인 경찰들과 함께 상황 재현의 이미지를 찍고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이제 연출 감독이 원하는 샷을 이해하고 듣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렉을 누르는 순간에 감독님 딱 오시더니 하시는 말이 너무 타이트하다. 내가 아껴왔던 클로즈업을 이렇게 쓰면 어떡하니? 주인공에게 써야 될 클로즈업을 지금 이게 뭐 하는 것이니? 보출 단역에게 이런 얼굴을 준다니? 하면서 약간 좀 잔소리 혹은 조금 그런 것들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기분 나쁘게 뭐 하신 게 아니라 그때 되게 좀 창피했던 순간이에요.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고 우리는 그 클로즈업의 사이즈를 주인공에게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인공과 그 다른 상대역이 나온다고 했을 때 주인공이 조금 더 타이트하고 주인공이 조금 더 강조시켜서 우리가 좀 잡아낸다면 영화를 보는 그 많은 사람들은 주인공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누구의 이야기냐, 그 누구가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 이게 제일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페이지도 누구의 이야기인가로 한 번 더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름의 이야기, 그러나 나라 이야기일 수도 결국엔 나라와 여름은 같은 사람,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진짜로 다시 한번 누구의 이야기냐,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제 PP 촬영 노트를 보기 전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PPT의 내용들은 작품들은 거의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보시고 이 내용을 듣는 게 훨씬 재미있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잘 참고하시고, 아름다운 우리나라라는 내 쌍둥이 집에 나라가 사고를 겪어서 이제 슬픔에 빠진 아름다운 우리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집에, 그 바로 옆집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혼자 사는 여름이가 이사를 오면서 이 나라의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결국 이 두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위안을 시켜주면서 상처를 함께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나라와 여름이 되게 비슷하게 매칭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감독님과 콘티 작업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우산을 들고 등장하는 장면일지라도, 혹은 나머지 네 쌍둥이 중에 남자 세 쌍둥이가 여름이를 봤지만 그 모습이 마치 나라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착각을 불러일으켜야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여름과 나라가 또 같을 수 있는 이유는, 나라가 이제 나레이션의 주체는 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여름이라는 친구를 자기 가족에게 보내주면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요소로서 또 나라의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상처를 딛게 해주고 용기를 주고 앞으로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점들이 이 이야기의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의 이야기를 정하냐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인가, 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아름다운 우리나라 내 쌍둥이의 집에 아빠 엄마 없이 혼자 사는 여름이 집, 두 집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되게 그냥 기획의도의 초창기 로그라인 같은 멘트로 날리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대부분 그 글로써 서로의 생각을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방식이 텍스트로 되어 있다는 거죠. 텍스트의 장점은 되게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부작용은 뭐냐면 결국 그 글을 읽는 사람의 마음과 시선과 생각으로 인해서 다르게 변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대본 혹은 시나리오, 어떤 글, 기획안 이런 것들을 읽었을 때 그게 그대로 내가 생각한 게 전달되는 게 맞는가를 한번 정리해보는 일, 그게 되게 저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본 걸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내가 이해한 바를 써놓는 일, 이게 되게 제가 작업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일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적은 거를 감독님이나 혹은 다른 팀원들한테 보여줬을 때 이 이야기가 맞아? 우리 이게 맞아? 라고 했을 때 서로의 싱크를 맞출 수 있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이야기인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하나의 기획 의도 안의 로그라인처럼 되게
이야기의 중심을 딱 잡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어떠한 이야기인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제 촬영적인 컨셉과 조명적인 컨셉,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연출을 하시는 분들도 이 두 가지를 꼭 정립을 해 놓으면 연출자들한테 제일 고문 같은 시간일 수도 있고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프로덕션이 들어가면 이제 프리 프로덕션을 할 때 한 달을 남겨놓고는 이제 정말 많은 팀원들이 감독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판단과 대답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초반에 이 두 가지만 정립을 해놓으면 이 캐릭터적인 측면으로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야, 어떤 캐릭터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식의 화장을 해야 되고 어떤 식의 컬러를 좋아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조명적으로도 이 친구는 이렇게 새벽 현관이야, 그리고 아침 늦게 일어나, 햇빛을 싫어해. 그렇게 되면 집의 구조나 그런 소품, 미술 세팅도 당연히 그 캐릭터에 맞춰서 구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드라마,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누구의 이야기이냐, 어떠한 이야기인가를 되게 잘 정리해 놓는 일,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